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저녁 잘들 쉬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들 잘 좀 챙기시고요. 지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해하라. 그러면 시향대응 전략 보겠습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씨앗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0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엔화, 금리차, 반도체를 꼭 보시면 앞으로의 흐름이 잘 보이실 것이고요. 자, 일요일 저녁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버블 붕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를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과 지수 잘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커피 후원 응원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고려온단 비타민C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여기를 통해서 쿠팡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항상 토요일 토요일 날은 이제 세 시간대로 나눠져 있고요. 어제도 상당히 중요한 데는 올라갔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은 라이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도 보시면 토요일 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베트남한테는 46%요. 대단합니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은행이 2027년까지 국채 매입 감축 연장을 가닥을 잡았다. 글쎄요, 이게 과연 실천을 할지, 워낙에 거짓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하이먼 민스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자,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며,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며, 금융 위기가 시작된 시점을 우리는 민스키 모먼트라고 한다. 민스키 모델. 상당히 지금 현재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과도한 부채. 이런 거 보이시죠? 상환 능력 악화. 그래서 지금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널뛰게 하냐. 뭐 그런 것들도 요게 지금 코로나 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국가 부채를 보면요. 123%, 36조 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이유는 코로나. 그래서 이 돈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부담이 되고요.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걸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정부 부채인데 어때요? 좀 보시니까 살벌하죠?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입니다. 요거 누가 만들었죠? 파월, 옐런, 바이든이 만든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엄청난 머니 프린팅을 했어요. 그에 따른 금값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 정부 지출 증가, 코로나 팬데믹.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 둔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이거에 따른 터지는 게 뭐라고요? 연체율입니다. 자, 언제부터? 2022년 1분기부터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상환을 못하는 거예요. 은행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잘 확인하시고
지금 계속 중요한 내용도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피커 팁이라고 오랜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자,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말할 때 세계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의 괴리를 나타내는 설명을 한 건데, 진짜 위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미국의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은 다 둔화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 침체로 빠질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유럽 지역이 계속 내렸던 이유는 뭐에 있었어요? 물가에 있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낮은데 이걸 살리려고 계속해서 지금 펌핑질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더 심각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당연히 중국은 그러려니 하는데 유럽은 금리를 낮추면서 펌핑을 하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상당히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자, CME를 보시면 이게 패드 워치죠. 그러면 자, 6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자, 6월달부터 보시면 자, 동결이죠. 예상입니다. 시장 예상. 얘도 동결이네요. 9월달 가서 내리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는 대략 유추해 볼 때 9월달쯤 올 하반기쯤이 되겠구나. 그럼 하반기 때 뭔가 큰 일이 터지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연준의 금리 인하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결됐다가 다시 자, 어때요? 12월 달에 다시 금리 인하.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볼 때는 1929년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버블을 만들고 붕괴가 됐던, 그래서 아까 하이민스키 모먼트 모델이 바로 자, 이 모델이죠. 이 모델하고 거의 똑같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는 요 고점 근처에 있던가 아니면 내려오는 와중에 있던가 그렇습니다. 하락하고 반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쯤 되고요. 보시면 우리나라 요쯤, 지금 서양이나 이런 데는 여기. 그 다음에 중국과 이런 애들은 지금 한참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실 거는 대공황 때 관세를 받더니 자, 이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930년대 이때하고 거의 똑같죠. 관세가 보이시나요? 네, 평균입니다. 관세 평균을 지금 현 상황에서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하고 똑같다? 대공황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금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산시장의 붕괴가 곧 임박했다. 그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폭삭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EWY죠. ETF인데 밖에서 본 한국 ETF 이렇습니다. 고점 넘는 거는 힘들고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피 본장의 모습이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반만큼은 아직은 안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 모델에서 말씀을 드렸던 하이민스키 모델에서 어때요? 하락하고 반등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이시죠? 환호할 필요가 없다. 왜? 전 세계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이거는 미국 나스닥인데요. 얘는 왜 이렇게 쌍봉을 치느냐? 자, 미국에 있는 세력들은 더 이상 내려가는 거를 일단은 멈춤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왜 그러느냐?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마이크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의 시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중소형주라든가 중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모양을 하고 있다. 대부분 어떤 모양? 우리나라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죠. 1929년 대공황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미국 시장의 버팀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버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머니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다이버전스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고점이 증가하고 다이버전스가 생겨서 폭락이 한번 나왔죠. 자, 이번에는 이건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자, 베트남이죠. 네, 반등이죠. 자, 인도입니다. 쌍봉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얘도 조만간. 네, 대만은 더 이상 상승이 힘들어 보이네요. 항생입니다. 많이 빠지고 반등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차이나 A50. 예,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현실. 예, 끝났죠. 네, 심천 마찬가지입니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해만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보시고요. 자, 호주입니다. 호주는 고점 근처에 있죠. 예, 요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민스키 모멘트의 모델의 이제 마지막 절정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쌍봉. 네, 그 다음에 닥스는 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살짝 미친 거죠. 제가 봐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예, 문제는 일본입니다. 자, 일본의 이 버블 붕괴 이유는 미국도 사상 최대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여기입니다. 일본 애들. 예, 그래서 이때는 진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버블이고요. 이거는 부채가 쌓아 올린 버블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쌍봉 형태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대폭락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국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제는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예, 몇 달 안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 왜? 반등 끝이 거의 왔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삼성 차트로 보시면, 자, 이게 대표적인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시면 하락하고 반등 주는 상황. 네, 이거랑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게 엔화입니다. 엔화 7월 달부터 무너지고 있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연화는 조만간 이 지표들에 의해서 폭락이 예상되는 바 조심하시고요. 자,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죠. 유일하게 전 세계 자산 중에서 금과 은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환율의 대변동성도 주의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엔화만 보면 정확하게 흐름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유로 강세, 위안화 강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금이죠. 그래서 금은 내려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특히 코스피는 여러분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세게 여기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400, 코스피 200인데요. 네, 일단 기다려 보시고, 오버슈팅 하더라도 이 고점은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 예, 어차피 한번 하락했고 반등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잘 보시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0개 종목을 좀 빠른 속도로 좀 보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네, 상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고 반등기가 있고 폭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안 그렇다. 그래서 300개 중에서 쭉 보시면 지금 다 꺼지는 상황이죠. 올라갔다가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자, 두산 요즘 테마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자, 보시고요. 자, 큰 상승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주가 조금 괜찮고요. 한화도 좀 짱짱하고, 예, CJ, 예. 자, 이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세 상승이면 다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안 가죠. 가는 놈 가고 안 가는 놈 안 가고. 예, 삼양, 불당면이 계속해서 뜨거운 맛을 보이고 있네요. 예, 보시고요. 네. 자, 이게 바로 코스피 200에 대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다 같이 가기는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제 대세 상승이 되면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다 형성을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파동이 남아 있고요. 자,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예, 보시고요. 네, LS, 녹십자 등등. 네, 미래에셋 증권, 증권주가 조금 뭔가 꿈틀하네요. 예. 증권주가 간다는 얘기는 마지막 파이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HD 한국조선해양. 네. 그죠? 지금 몇 개 종목만 지금 뭐 널뛰기 좀 하죠. 현대미포조선. 네. 그래서 전 종목이 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세력들이 이제 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상승은 없고 이거는 세력들의 힘이 아니고 개인들의 매기에 의한 힘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저가 15,000원 근처에 있을 때는 많은 세력들이 매집을 했죠. 그런데 자, 올리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어때요? 계속 올립니다. 막판에 이제 털겠죠. 네. 이런 거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어 같이 모든 종목이 저랬으면 지수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뭐 지금 5천 코스피 5천 포인트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몇 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5천 포인트면 분위기는 진짜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네요. 그죠? 네. 바로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도 지금 두산하고 한화만 지금 널뛰기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팩트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라. 그래서 코스피는 대세 상승이 아니라 일부 종목에 의한 살짝 반등. 그 다음에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의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장세.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요. 함부로 담그지 않는다. 예, 방산주가 아직도 따끈따끈합니다. 자, 보시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전 종목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활활 타오르는 장세가 절대 아니죠. 네, 그거를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소위 말하는 고수들이 얘기를 할 때 뭐 3천선이다, 4천선이다, 5천선이다. 예, 희망의 꿈을 펌핑질 하지만 그건 희망의 꿈일 뿐이고요.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매주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하게.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쭉 한번 훑어보시면, 야, 이게 가냐, 마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여기 엔빌로프 상단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러면 한번 연습. 지금은 연습 구간이지, 적극적으로 뭐 매수하고, 한 주, 뭐 2만원, 4만원, 2주 정도 사보고, 효과가 있네.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배팅을 해서 마음 졸일 일이 없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주식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만 지키시고요. 제가 원칙은 다 말씀을 드렸죠. 네. 보시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때요? 막 치고 나가는 장세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희망 고문은 안 한다. 희망을 줘서 물린 사람들한테 괜찮을 거야. 꺼야 그러다가 꺼이 하죠. 자, 코스닥은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예.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구경하는 장소지 우리나라 뭐 진짜 상법 개정하고 좋아지고 그런 시기가 오려면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됩니다.
예, 10년. 네. 그때가 되면 예, 알아서들 다 잘 하셔도 됩니다. 예. 코스닥 보면 정확하게 보이죠. 할 때와 안 할 때 딱 구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절대 분할로 가야 됩니다. 분할로. 예. 몰빵했다가는 예. 그 빵 먹고 그냥 예. 황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골로 갑니다. 빵을 잘 먹어야 돼.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그냥 박살내는 거 보세요. 예. 예. 이번 달만 몇 프로 빠졌냐면 33% 빠졌네요. 그래서 며칠이나 지났다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30%가 빠졌어. 네, 이런 게 이제 세력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코스닥은 예, 그냥 구경만 하는 네, 동물원 구경하듯이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코스닥도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개인들이 포기할 때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개인들이 포기 안 했어요. 네, 자 보시고요. 자 판단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5천 가는 정도의 불을 뿜으려면요,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세력들이 그걸 할까요? 천상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금융 환경, 금이 올라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코스피 200 특히 거래량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이 올라가고 엔화가 내려가고 반도체가 빠지는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주식은 추천 안 합니다. 추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추천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요.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대붕괴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이민스키 모먼트입니다. 지금 1929년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리꽂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각국의 지수를 봐도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네, 내리꽂다가 반등 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마찬가지 나스닥도 고점에서 지금 내리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예, 시장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지금 파이널 남아 있는 거예요. 파이널. 예, 다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파이널을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가장 드라마틱한 게 아마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을 떠올리시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 또 영상 올라가는데 그 영상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정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토, 일, 월 오전까지는 잘 보시고 평일에는 네, 잘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예, 자 이만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